안녕하십니까. 이분인 투자쇼 고수의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고수 쓰시고, 종목 쓰시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쓰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좀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런 기업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던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보다는 어닝 쇼크를 당한 그런 기업들의 수가 월등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어느 한 섹터 쪽으로 해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은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IT 쪽일 거예요. IT 쪽에 대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반대로 방산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죠.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한국 기업들,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싼 나라는 러시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출이 되죠. 신문 기사에 아마도 많이들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들. 펀드 환매가 몇 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나왔다.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신 쪽은, 즉 기관 쪽은 돈이 없겠죠. 펀드 환매를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빠지는 종목을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서 줘야 되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계속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게 되겠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좀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흐름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를 좀 가지시고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나씩 지표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OECD 경기 선행지수와 한국에 대한 수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OECD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OECD의 경기 선행지수예요. 이렇단 얘기는 지금 지수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즉,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지표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신흥국 쪽, 즉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표, 한국에 대한 수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출액을 좀 보게 되면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인데, 과거 2001년도 때는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줬다가 꺾여놨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제 바닥을 찝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통계청의 발표를 좀 보게 되면 1월 달에 수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부분들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IT 쪽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일단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쪽의 수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은 바로 추이예요. 지금 수출에 대한 추이가 여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TV에 출연해서 이러한 얘기들,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 있는 선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의 수출이 많이 잘 되고 증가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일단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의미 있게 증가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에는 조금 다소 힘겨운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올해 안에 2100 넘어갈 거고요. 2100 넘어가면서 지수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분명히 나타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더 여유 있고 느긋하게 본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 즉 진통을 겪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놓고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한국의 중국 그리고 대미 수출이에요. 중국 쪽에 수출을 얼마만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얼마만큼 수출을 하는지의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맨 끝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 즉 2014년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출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에 대한 얘기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보복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내수 쪽 섹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가 않죠.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쪽, 음식료 이런 쪽 자체가 중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의 수출 이 부분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일단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보호무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호무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정체된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지만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사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단 겉으로는 표현된 부분들이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피크가 쳤다는 얘기예요. 매출에 대한, 즉 실적에 대한 피크가 쳤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 뭐 공격적으로 뭐 사드에 대한 보복이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나올지 이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보호무역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무역 흑자, 한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다시 활용을 해서 뭐 셰일 오일을 수입을 해온다든가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즉 미국 본토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라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맞대응, 대응적인 그런 부분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수출이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근거는 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 언제 3월달이니 4월달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침체기네 뭐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중국 지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서서히 좀 살아날 수가 있을 거고요. 유럽 말 많습니다. 뭐 브렉시트에 이어서 뭐 어느 나라 또 뭐 프랑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4월 위기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로존에 대한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였는데 거의 다 근접했죠. 1.9%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공장 가동을 늘린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수출도 진행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번외적인 부분들로 환율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환율 급격하게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지는 못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130원 기점을 해서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170원대까지 반등은 나오게 될 겁니다. 강하게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워낙 강세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고 어찌됐든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의 한 단계 레벨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지수는 올라갈 건데 문제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이 물음표죠. 자, 2017년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익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하향 조정된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약 쪽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국방 분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철금속 쪽이 일단 실적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레저 쪽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아마 많이 빠졌을 거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부진하게 나왔을 거예요. 뭐 제약주 말할 필요 없죠. 한미약품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컨센서스를 하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즉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즉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주가도 마찬가지로 따라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되지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적 추정이 하향되는 이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2017년 실적 추정 상향 업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학,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여기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더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음표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화학업황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신고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학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화학 쪽보다는 제가 철강 부분들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반도체 주가 겁나 빠졌어요, 최근에. 그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요거 하나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추가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6천만 대 물량 5조 원입니다. 증설 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독점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받는 물량을 받진 않았어요. 다 분산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삼성 쪽에서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죠. 그럼 결국 삼성 쪽에서도 수주를 아마 발주를 추가적인 증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중국 쪽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줬는데 여전히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반도체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 쪽에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기사에도 TV에도 나오고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 봤을 때에는 아마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 본체 보면 연초 되면은 연초에 얼마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영향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쪽 많이 빠져 있지만 아직까진 팔 때는 아니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예요. 가전 대표적으로 LG전자 볼 수가 있겠죠. LG전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사업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LG전자는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통과 보려면 철강 쪽. 그럼 결국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서 주도 업종으로 나왔던 게 IT, 철강, 화학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세 개의 업종이 주도 업종이었는데 2017년도를 보니까 상향되고 있는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입니다. 주도 섹터입니다. 이들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200만 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였었죠? 가을 정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삼성전자 200만 원 넘어갈 것 같다고. 넘어갈 겁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높은 그런 사항들이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들 업종을 사셔야 돼요. 17년도에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을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틀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 실적 상향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나왔어요. 은행, 광고, 게임. 자, 제가 요즘에 게임을 합니다. 리니지. 스마트폰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진 않아요. 재미있더라고요. 열풍이 좀 일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이걸 왜 하냐면 새로운 그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게임주들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들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게임주들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게임 쪽이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옥석 가리기 해야 됩니다. 탑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NC소프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엮어봐야 되는데 컴투스하고 게임빌, 그 다음에 게임빌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엮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게임주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올랐어요. 컴투스, 게임빌, NC소프트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광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광고 쪽은 NHN, 네이버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하게 되면 카카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가격이 좀 비싸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는 이제 조금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출 쪽에서도 전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광고 매출 또한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결국에는 카카오가 박스권역을 넘지 못하고 장대 양봉 이외 2거래 정도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카카오도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인데 은행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 PBR이에요. 저 PBR의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은행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KB금융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럼 결국은 대표주 하나금융지주나 아니면은 KB금융 쪽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방은행 쪽. 지방은행 쪽 중에서 못 올라간 은행주들이 좀 있습니다. BNK금융 이런 거.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가전은 통가. LG? 이 광고 보면 사랑해요 LG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기는 하는데 LG 쪽이 가전 쪽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LG전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 1분기 실적 상향업종 빼고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들 테마의 흐름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대충 보게 되면 우선 철도 쪽 볼 수 있습니다. 철도 쪽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뭐 알루코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제어 이런 쪽을 하고 있는 데아TI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은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아니고 바닥권역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로템 쪽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현대로템 쪽에 수주잔고가 6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수주 기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 좀 보셔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업종이죠.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만약에 그들 종목군들이 좀 싫다라고 한다면 현대 BNG 스틸 같은 종목, BNG 스틸 같은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철강 쪽 섹터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저 PBR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 업종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IT 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전히 봐야 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오죠. 02-786-102-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IS 때문에. LIS요? 예. LIS? 매수가는 17,200원이고요. 17,200원? 예. 네, 그 다음에 비중은 25%입니다. 비중은 그런데 20, 네. 작년 봄부터 들고 있어가지고. 작년 봄. 예. 그때가 맨 처음에 높아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낮췄는데. 네.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좀 깔끔한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버님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잘 몰랐는데. 네. 누가 그때 관리 정보에서 탈취되고 하면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게 때문에 아주 유망하다고 참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막 들어가가지고 내려가다가 자꾸 물타기하고 맨 처음에는 22,000원, 3,000원 이럴 때서 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손절도 손절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버님 이게 17,000원대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일단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 예. LIS가 최근 지나간 과거 쪽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 쭉 보게 되면 예. OLED 쪽 장비 쪽 사업하고 있죠.
예, 예, 그 부분들에서 뭐 중국 쪽에 수주를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실적을 보면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 예, 200억 영업이익에 단기순이 한 23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올해 보니까 예, 올해는 적자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금 주가 수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싸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아버님. 예,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예,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되면 예.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반동은 좀 나오겠습니까? 아버님 이거 확 그냥 정리하시라 그러면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직 안 그래도 예. 네. 사실은 얼마 전에 한 1,000주 정도 제가 손들어 일단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한 2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아예 사실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많거든요. 종목 수가? 아예 주식 수가 많다고요. 아, 주식 수가 많으시다고요? 예, 예, 많아도 네. 그 손좀 하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주식 수가 많은데 과감하게 예. 손절을 하시겠다? 예, 아버님 이거 하루에 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기도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은요, 예, 예, 무리하게 매도를 하지는 마세요. 예, 예,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예, 아마 여기에서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요 자리 때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선 뭐 좀 줄인다 하더라도 10,000원대에서 줄여주시고요. 예, 지금은 그냥 좀 힘들지만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계시다가 예, 이게 한번 움직이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예. 그다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기타 법인은 계속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셨다가 예, 만 한 5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예, 1,500원 정도 오면 예, 다시 예,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젊으신데요? 아, 그리 젊지는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예, 아모레지요. 아모레 지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만 5천 원에 30%요. 12만 5천 원에 30%요. 3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방송 보다 보니까, 이름 뭐지, 지금 많이 바닥권에 왔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바닥권역까지 왔다고요? 예, 이게 뭐, 바닥이라고 12만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샀죠. 일단은 예. 지금 상황을 놓고 예. 봤을 때 예. 아모레 G가 실적이 좋게 나왔나요? 나쁘게 나왔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아모레 퍼시픽이 오르면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 정도만 이제 듣고, 그 아모레 퍼시픽도 많이 내려와서 혹시 같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자, 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뭘 네.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일단,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 과거에 신문 기사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카트 끌고 다니고 명동거리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지 사진 같은 거. 예. 그런 게 일단 싹 다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대부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한류 열풍을
그 한류 열풍에 인해서 많이들 판매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중국 쪽 자체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네. 화장품에 제재 조치를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사도 보셨죠? 네, 그런 건 조금씩. 그런 봤는데. 부분들이 있던 상황에 실적까지도 일단 조금 예상치만큼 나오질 못했던 부분들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 보니까, 아모레 요거는 굳이 중국의 비중이 많긴 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런 것도 들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가요? 일단은 그 부분들이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장품 쪽에 전반적으로 다가 사드에 대한 얘기들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아모레지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사드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다행인 건 하나가 있어요. 네, 뭐야? 네? 이거 최근에 어떤 사셨죠? 부분에? 예, 최근에 샀습니다. 며칠 전에. 그게 다행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다행인 부분들이고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모레지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물려 계신 분들 16만 원대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싸게 일단 사신 부분들이 있어요. 손실 보고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예. 매매 좀 길게 투자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짧게 투자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냥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는 스타일. 목표가 얼마 정도 정해 놓으셨나요? 13만 5천 원요. 13만 5천 원? 예. 정고점짜리 때? 예. 대충 그쯤에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좀 할까 싶은데 근데 혹시나 이게 좀 이제 제가 주식 아모레지를 본지는 한 2달 동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가격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치고 올라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자, 그래서 예. 지금 여기 검은색 선 보이세요? 아니요, 저 지금 TV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TV를 안 보고 계시는구나. 자, 예. 아모레지는 역배열이에요. 그죠? 예. 역배열 구간에서는 대세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길게 놓고 예. 봤을 때는 14만 원에서 12만 원, 요즘 11만 원 5천 원대 중반? 그 정도의 박스권역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라면 예. 반등 나오고 한 13만 원 언저리가 되게 되면 예.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볼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요? 네. 사드에 대한 얘기 다 끝나고 예. 다 이제 그런 얘기 없고 뭐 그럴 때 그때 다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때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예.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내수주들 같은 경우도. 예. 보면 뭐 예를 들어 편의점 관련주들,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주들, 여행주들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드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불확실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3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차익을 한번 하시고 다른 쪽 업종을 보세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떤 업종이 괜찮은가요? 아까 방송 못 보셨죠?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으셨구나. 예, 그러면 그래서 못 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릴 줄 알았죠? 방송 다시 보기 보세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업종 섹터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내수 섹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화장품주들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문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성엔지니어링 1,500원에 비중 70% 가지고 계시고요. 원익홀딩스 마찬가지네요. 원익홀딩스 5,950원에 20%, 그 다음에 파루 3,720원에 30%,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이거요. 그때 저 10,000원 이하권역에 있을 때 작년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파실 거면 5자리에서 파시라고.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기술력 좋아요. 기술력 좋고 중국 수주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 쪽에 일거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직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나 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불안하시다면 한 11,000원, 11,000원에서 11,500원? 요 정도, 이 매물 수화를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자리 때 11,000원대에서 11,500원 요 정도 때에 일단 일부 좀 절반 정도 뭐 챙겨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7%라고 하지 않았나요? 70%구나. 절반 그때 챙겨 놓으시고 다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원익홀딩스네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역이에요. 하단 5,400원대, 5,400원, 상단 같은 경우는 7,000원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건 모습인데 원익그룹 자체가 전방산업 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재 쪽 사업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 좀 긴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950원짜리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더 버텨보실 수 있는 부분들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5,950원짜리 때 매수했는데 6,7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루 볼게요. 파루가 3,72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7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30%. 왜 사셨을까요? 이거 구제역?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남 못 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파루, 구제역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파루가 실적이 잘 나오나요? 실적이 그다지 나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보여줬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썩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72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 이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4,000원대 오게 되면 종목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아마 시장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